어머니, 지금 제가 입덧이 얼마나 심한데요? 유진아, 그래도 엄마가 6시간이나 걸려서.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오라고 했어요? 어머니,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6시간을 달려와도 문은 안 열어주더니 내 도장은 열어달라 했니?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도 내 인생 문은 내가 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인생이 열리더군요. 일은 평생을 살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빗속에서 6시간을 달려간 끝에 마주한 차가운 인터폰 너머의 목소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순희, 올해 70입니다. 충청남도 서천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지요. 남편 박철수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제 하루는 단순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장아찌를 담그고 저녁이면 이웃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었죠. 그날도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좋아하던 청국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엄마, 이 냄새 맡으면 집 생각나요. 대학 다닐 때 방학만 되면 하던 말이었죠. 며느리 유진이가 입덧이 심하다는 소식을 들은 게 한 달 전이었거든요. 새벽부터 콩을 삶고 정성껏 발효시킨 메주가루를 섞으면서 이번 주말에 민수네 가야지 하고 마음먹었습니다. 뱃속의 손주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순이 언니 또 청국장? 그 냄새가 서울까지 가려나. 담 너머로 옆집 김불래 할머니가 농을 걸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잖아. 이번엔 꼭 직접 갖다 줄 거야. 청국장을 밀폐용기에 담고 비닐봉지로 3겹을 감쌌어요. 버스에서 냄새 난다고 핀잔 들은 적이 있거든요. 보자기로 단단히 싸서 보따리를 만들고 깻잎 장아찌와 고추장도 함께 넣었습니다. 엄마, 그냥 택배로 보내지 그래요. 전화기 너머 민수의 목소리가 난처해 들렸지만 저는 손주도 보고 싶고 유진이도 도와주고 싶다고 했죠.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창밖이 축축했어요. 남색 치마 저고리에 검은 조끼를 걸쳤습니다. 철수가 환갑 때 해준 옷이었죠. 단정해 보이고 싶었어요. 아침 6시 버스를 타기 위해 20분을 걸어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보따리가 제법 무거웠지만 민수 생각에 힘이 났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었죠. 냄새가 날까봐 구석자리를 택했습니다. 서천에서 대전까지 2시간, 환승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2시간 반, 지하철로 갈아타고 노원구까지 1시간 반. 총 6시간의 여정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가을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황금빛 벼들이 바람에 물결쳤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철수가 살아있었다면 여보,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 텐데. 하지만 이제 혼자니까 제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릎이 점점 욱신거렸어요. 좁은 좌석에서 다리를 못 펴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파스를 꺼내 무릎에 붙였죠. 대전 환승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온 게 후회됐어요. 보따리를 품에 안고 30분을 기다리는 동안 젖은 신발이 발끝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서울행 버스 안에서 저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어요. 민수가 이걸 먹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으로 긴 시간을 채웠습니다. 남부터미널 도착은 오후 1시. 허기가 졌지만 집에서 싸온 주먹밥을 화장실에서 물과 함께 삼켰죠. 지하철을 3번 갈아타는 동안 무릎은 더욱 아파왔어요. 보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자니
고통이 배가 됐습니다. 참아야지. 곧 도착하면 민수가 반겨줄 거야. 노원역에서 다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는 계속 내렸어요. 편의점에서 싸구려 비닐우산을 사서 겨우 비를 피했습니다. 마지막 버스에서 민수네 아파트 단지가 보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3시 50분, 6시간 만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어요. 우산을 받쳐들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찌릿했지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이 그걸 덮어주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올라갔습니다. 민수네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가쁜 숨을 가다듬으며 보따리를 다시 정돈했어요.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 넘기고 옷깃을 바로 여몄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멈칫했어요. 갑자기 와서 놀라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아들인데 뭐 하며 벨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 소리와 함께 제 인생에서 가장 긴 10초가 시작됐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유진아, 나야. 엄마. 깜짝 선물 들고 왔어. 화면 속 유진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전화 통화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어요. 미안해. 깜짝 놀래주려고. 민수 좋아하는 청국장 해왔어. 문 열어줘.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청국장이요? 어머니, 지금 제가 입덧이 얼마나 심한데요? 알아. 그래서 더 꽁꽁 싸왔어. 냄새 안 나게. 냄새 안 나게요? 그게 지금 문제예요? 저 정말 못 참아요. 집안에 그 냄새 배면 어떡하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날카로웠어요. 유진아, 그래도 엄마가 6시간이나.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오신 거잖아요. 제가 오라고 했어요? 전화로 택배 보내라고 했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손주도 보고 싶고 너도 힘들다니까. 도와주려고요? 어머니, 지금 제일 필요한 건 어머니가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뒤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야? 민수야, 문 좀 열어줘. 부부가 속닥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다시 민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미안해요. 유진이가 요즘 입덧이 심해서 그냥 택배로 붙이시지. 민수야, 엄마가 새벽부터 6시간이나 걸려왔어. 잠깐만이라도. 어머니. 유진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정말 안 돼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보따리를 한 손에 들고 우산을 받치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을까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에 봐요. 이해해 주세요. 민수야, 제발. 죄송해요, 엄마. 뚝. 인터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복도 창문으로 빗물이 제 발등을 적셨습니다. 무릎은 시큰하게 저려왔죠. 10분쯤 지났을 때 옆집 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비에 젖은 할머니가 남의 집 앞에 서 있으니 이상해 보였겠죠. 아,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보따리를 열어 청국장 용기를 꺼냈습니다. 문 앞에 살며시 내려놓고 메모지에 글씨를 썼죠. 민수야,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유진이 입덧 나으면 먹어.
엄마는 먼저 갈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205호. 언젠가 민수가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문패. 지금은 그 문이 저를 거부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닦아도 계속 나왔어요. 밖으로 나서니 비는 더욱 거셌습니다. 우산은 금세 뒤집어졌죠.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천리처럼 느껴졌어요. 무릎은 제대로 구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6시간을 달려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다니. 정류장 의자에 앉아 젖은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에 마스카라 자국이 묻어났어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매표소에서 가장 빠른 차표를 끊었어요. 대합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죠.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잘 갈게. 청국장은 문 앞에 뒀어. 건강해라. 답장은 없었어요. 고속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6시간을 달려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창밖을 응시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욕감, 배신감, 그리고 결심.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묘하게 가벼웠어요. 빈집에 냉기가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집이 새삼 소중하게 느껴졌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몸에는 멍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멍들은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문제는 마음속 상처였죠.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엔 어떻게 할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내게도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제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눈을 뜨니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제가 이렇게 늦잠을 잔 건 처음이었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어제의 여정이 고스란히 근육통으로 남아 있었어요. 일어나 앉으려는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죠. 목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물을 마시면서 문득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놓인 빈 보따리가 현실을 일깨워 주더군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죠.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뺨이 거칠게 느껴졌어요. 그새 늙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늙어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싱크대에는 어제 아침 청국장 만들 때 쓴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죠. 찬물에 손을 담그니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문득 민수가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나 감기에 걸려 열이 펄펄 끓던 날이었어요. 제가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고 죽을 쑤어 먹였죠. 새벽까지 아이 옆을 지키며 엄마가 있어 괜찮아 하고 계속 속삭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나 커서 효도 엄청 할 거야. 엄마 아프면 내가 이렇게 밤새 간호해 줄 거야.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싱크대에 기대 섰습니다. 그래, 애는 그때 진심이었을 거야. 다만 자라면서 변한 거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죠. 밥을 한 그릇 퍼서 김치만 얹어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술 떠먹고 상을 치웠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어요. 텃밭의 상추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혀 쪼그려 앉으려는데 통증이 왔죠. 그냥 허리를 구부린 채로 상추를 몇 장 따냈어요. 순이 언니. 담 너머로 불래 언니가 불렀습니다. 왔어, 불래 언니. 어제 다녀왔어? 민수 많이 좋아했겠네.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응, 좋아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됐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버스에서 잠을 못 자서 그래. 괜찮아. 불래 언니는 뭔가 더 물어보려다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는지도 모르죠.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 뉴스 채널에 멈췄죠. 최근 부동산 개발 호재로 인해 충남 지역 토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귀가 번쩍 뜨였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우리 지역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문득 제 땅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 철수가 30년 전 산 땅이었어요. 마을 외곽의 농지였죠. 여보, 나중에 값 오르면 민수 결혼자금 될 거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철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나도록 그 땅은 그냥 농지일 뿐이었어요. 한두 번 팔려고 내놨지만 사는 사람이 없었죠. 결국 민수 결혼할 때도 쓰지 못했고 지금까지 제 명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니 제 명의로 된 게 그 땅밖에 없다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이 집도 철수 명의였다가 상속받은 거였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동네 정자로 산책을 나갔어요. 할머니 몇 분이 평상에 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죠. 순이야 왔니? 네, 할머니들. 어제 서울 다녀왔다며? 민수 잘 있더냐? 네, 잘 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잘 있는지 모르죠. 집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니까요. 요새는 자식들이 바빠서 부모 얼굴 보기도 힘들다니까. 옆에 앉아 계시던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때는 부모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새는 다르더라고.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뭐. 할머니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순이야, 너는 땅도 있으니까 괜찮겠다. 한 할머니가 불쑥 말했어요. 땅이요? 응, 너네 남편이 사둔 거 있잖아. 요새 개발 바람 불면 값 오를 거 아냐? 아, 네.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개발 바람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이장님 댁을 지나게 됐습니다. 마침 이장님이 대문 앞에 계셨죠. 순이 씨, 어디 갔다 와요? 아, 네. 잠깐 산책했어요. 근데 혹시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 우리 마을 쪽으로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얘기 있던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조만간 발표 난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산업단지요? 응, 외곽 쪽 농지들이 용도 변경될 수도 있대요. 순이 씨네 땅도 거기 근처 아니었어? 네, 맞아요.
그럼 잘 됐네. 값 많이 오를 거야. 이장님은 웃으며 지나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집에 들어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땅 문서를 찾아야 했어요. 철수가 정리해둔 서류철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겼죠. 손이 떨렸습니다. 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나왔어요.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은 500평, 지목은 전. 위치를 확인하니 정말 이장님 말대로 외곽 쪽이었죠.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민수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니, 민수보다는 유진이가 알면 어떻게 될까? 어제 문도 안 열어주던 그 며느리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서류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죠. 저녁을 먹고 이불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준비를 해야 해. 어제의 모욕이 생생했습니다. 6시간을 달려갔는데 문도 안 열어준 일. 청국장을 문 앞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순간 나한테도 뭔가 있어. 이 땅이 있잖아. 그리고 민수와 유진이가 모르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두르면 안 돼. 천천히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워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여전히 가슴은 아팠지만 이제는 무기력하게 울기만 하는 제가 아니었어요. 작은 희망이, 작은 계획이 제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묘하게 또렷했어요. 어젯밤 세운 결심이 저를 깨운 것 같았죠. 텃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불래 언니가 담을 넘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순이 언니, 이거 들었어? 뭐려? 우리 마을 땅값 오른다는 얘기. 어제 면사무소 갔다 온 김에 들었는데 산업단지 얘기 진짜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태어난 척 물을 주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언니네 땅도 그쪽 아니었어? 철수 오빠가 사둔 거. 아, 그건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몰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젯밤 서류를 확인하며 위치까지 다 봤으니까요. 언니, 그러면 안 되지. 서류 한번 확인해봐. 요새 사기꾼들도 많다던데. 네, 그럴게요. 불래 언니는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돌아갔어요. 저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죠. 조용히 움직여야 해. 아무도 모르게. 아침을 먹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으로 말이죠. 오랜만에 제대로 단장을 했어요. 남색 투피스에 작은 브로치를 달았습니다. 머리도 빗어 단정하게 말아 올렸죠. 어디 가세요? 마당을 나서는데 불래 언니가 또 물었습니다. 읍내 좀 다녀올게요. 장 볼 것도 있고. 오늘 장날 아닌데? 그냥 필요한 거 사러요.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었죠. 읍내에 도착해 가장 먼저 간 곳은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정직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젊은 남자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저기요, 땅 좀 알아보려고요. 아, 네. 어느 지역이신데요? 서천군 문산면 쪽인데. 남자의 눈이 번쩍 빛났어요.
아, 거기요? 요새 거기 난리예요. 산업단지 들어온다고. 정말이에요? 최대한 모르는 척 했습니다. 네, 다음 달 초에 공식 발표 난대요. 지금 땅 주인들 몰래 매입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럼, 땅값이 많이 오르나요? 당연하죠. 지금 평당 1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도 넘게 갈 거예요. 머릿속으로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500평이면 적어도 몇억은 된다는 얘기였죠. 근데 할머니, 땅 파실 거예요? 지금 파시면 손해예요. 발표 나고 팔아야죠. 아니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도 연락처 남기고 가세요. 좋은 매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죠. 부동산을 나와 골목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달 초라면 2, 3주 정도 남은 셈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뭔가 준비를 해야 했죠. 문득 걱정이 밀려왔어요. 민수나 유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특히 유진이가 알면 분명 땅을 자기네 명의로 바꾸자고 할 게 뻔했습니다. 절대 알려주면 안 돼. 발걸음을 재촉해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옛날에 철수가 땅 살 때 도움받았던 곳이었어요. 간판을 보니 이정호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써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니 머리 센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요, 법무사님. 아, 혹시 박철수 씨 부인 아니세요? 남자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그럼요. 30년 전 땅 거래 도와드렸잖아요. 그때 젊었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네요. 하. 법무사님도 웃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그 땅 때문에 왔어요. 의자를 권하며 법무사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 그거요. 맞아요. 조만간 공식 발표 날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법무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가 좀 그래요. 이 땅 얘기 알면 분명 자기네 명의로 바꾸자고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걱정이시군요. 법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새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들이 부모 재산 노리는 경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있죠. 신탁을 하시거나 유언장을 작성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매도하셔서 현금화하시거나. 신탁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신탁이요? 네, 신탁회사에 땅을 맡기는 거예요. 명의는 그대로 두되 처분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나중에 조건부로 상속할 수도 있고요. 그럼 며느리가 멋대로 못하나요? 그렇죠. 할머니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글쎄요, 땅 가격에 따라 다른데. 상담은 무료니까 일단 신탁회사 연락처 드릴게요. 법무사님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어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가지 더요. 네. 혹시 아드님이나 며느리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달라고 하면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몰래 명예 이전할 수 있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요? 네, 요새 그런 사기가 많아요. 가족 간에도 조심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근처 찻집에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켜놓고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신탁? 그게 방법일 수도 있겠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어요. 민수나 유진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휴대폰을 꺼내 법무사님이 준 신탁회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네, 한국 신탁입니다. 저기요, 토지 신탁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다음 주쯤.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예약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읍내거리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일하러 가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문득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만이었어요. 엄마. 응, 민수야. 엄마, 지난번에는 미안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유진이 입덧 좀 나아졌니? 네,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엄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왜? 혹시 엄마, 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용돈이라도. 아니야, 괜찮아. 엄마 필요한 거 없어. 그래도,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 너나 유진이 건강 챙겨. 네, 엄마. 다음에는 꼭 집에 모실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착한 아이였어요. 다만 유진이한테 휘둘리고 있을 뿐이죠. 그래도 땅 얘기는 절대 못해.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집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셨죠. 서랍을 열어 토지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경계 표시와 지번이 명확했어요. 이 땅이 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류를 다시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어요. 그리고 열쇠를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지방 토지 개발로 인한 투기 우려 같은 제목이었죠. 나는 투기가 아니야. 그냥 내 것을 지키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신탁회사 상담이 있었죠. 그때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나도 싸울 준비를 하는 거야.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총총이 박힌 별들처럼 제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전화통화도 외출도 모든 게 눈치채이지 않게 해야 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을 제가 지킬 준비를 시작한 것이니까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신탁회사 상담 약속 시간은 10시였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정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그리고 얇은 가디건을 걸쳤죠. 읍내로 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기, 유진이가 엄마 뵙고 싶대요. 주말에 우리가 내려갈까 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갑자기 내려온다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지난번에 문도 못 열어드려서 미안해서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그래. 그럼 토요일에 올래? 네, 엄마. 토요일 점심때쯤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신탁회사는 읍내 중심가에 있는 빌딩 3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박순희 고객님 맞으시죠?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아줬어요. 네, 맞아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담당 상담사님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민 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지 신탁 상담 원하신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땅이 있는데 개발 호재가 있고 자식들이 명예 이전을 요구할까봐 걱정된다고요. 아, 이해합니다. 요새 그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탁을 하시면 명의는 할머니 그대로 두시되 처분 권한을 신탁회사가 관리해요. 그래서 본인 동의 없이는 매매나 명예 이전이 불가능하죠. 그럼 제가 나중에 원할 때만 팔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그리고 수익자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손주 학자금으로 쓰라고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토지가액의 0.5% 정도예요. 그리고 연간 관리 수수료가 조금 있고요.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서류 준비되면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됐죠. 토요일에 민수 부부가 온다는 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먹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유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차가웠던 목소리와는 달리 밝게 들렸어요. 응, 유진아. 어머니, 토요일에 가는데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사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요. 저번에 너무 예의 없었잖아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너무 친절했습니다. 오히려 더 수상했어요. 정말 괜찮아. 그냥 와. 네, 어머니.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불례 언니였습니다. 순이 언니, 이거 봤어?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죠. 뭔데요? 우리 동네 부동산 카페에 글 올라왔어. 산업단지 확정됐대. 다음 달 초에 공식 발표난다고.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정말요? 응, 여기 봐. 댓글도 엄청 많아. 불례 언니가 보여준 화면에는 정말 그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들. 지금 땅 사두면 대박이겠네. 우리 동네 땅값 몇 배 오를 듯. 서천 문산면 쪽 땅 있는 분들 부럽다. 언니, 빨리 서류 확인해봐. 언니네 땅이 거기 해당되는지. 응, 그럴게. 불례 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부동산 카페를 검색해보니 정말 글이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벌써 알려졌구나. 불안했어요. 유진이도 이걸 봤을까? 아니면 벌써 알고 있었을까?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유진이를 위해 담백한 미역국도 끓였죠. 오후 1시쯤 현관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가니 민수와 유진이가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유진이도 미소를 지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응, 잘 있었어. 들어와. 거실로 안내하니 유진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집이 참 넓네요, 어머니. 그냥 시골집이지 뭐. 혼자 계시기엔 너무 크지 않아요? 관리도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익숙해. 점심을 차려놓고 함께 먹었습니다.
민수는 맛있게 먹었지만 유진이는 조금씩 먹으며 자꾸 저를 힐끗거렸어요. 식사 후 차를 마시는데 유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새 우리 동네 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온몸이 긴장됐어요. 무슨 개발? 산업단지요. 우리 마을 쪽에 들어온다던데요. 아, 그래?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혹시 땅 있으시잖아요. 아버지가 사놓으신 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응, 있긴 한데. 그게 어디예요? 혹시 개발 지역이면 값이 많이 오를 텐데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유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그런 거 확인하셔야죠. 요새 사기꾼들도 많고 세금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 나중에 알아볼게. 아니에요, 어머니. 유진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해요. 서류는 어디 있어요? 서류? 그건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관리하시기 힘드실 텐데 차라리 우리 명의로 해두는 게 어때요? 그럼 제가 알아서 다 관리해 드릴게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어요. 유진아, 그건 엄마 땅인데. 알아요, 어머니. 그래서 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요새 노인분들 사기당하는 거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사기는 무슨.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지금 명예 이전해 두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법무사님한테 들었거든요. 지금 명예 이전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고. 유진아,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유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민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유진이와 저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유진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야, 이건 엄마 땅이야. 알아요, 엄마. 근데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유진이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미리 준비해 왔어요. 위임장이랑 명예 이전 서류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충격이었어요. 이미 다 계획하고 온 거였습니다. 유진아, 이건. 어머니,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저희가 어머니 재산 탐낸다고 생각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 믿으시면 그냥 도장 찍으시면 되잖아요. 거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유진이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유진아, 미안하지만 그건 못해. 왜요? 왜 못하는데요? 그냥 내 땅은 내가 관리할래. 어머니. 유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저희 무시하시는 거예요? 유진아, 진정해. 민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가 지금 우릴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유진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을 어머니 혼자 차지하시겠다고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유진이는 처음부터 땅을 노리고 있었어요. 오늘 방문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죠. 유진아, 나가줄래?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서 나가. 지금 당장. 유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상관없어. 나가. 민수가 유진이를 말렸지만 유진이는 가방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죠. 엄마, 미안해요. 민수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확실해졌어요. 제가 맞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창밖을 보니 민수 부부의 차가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서둘러야 해. 내일 당장 신탁 서류를 진행해야 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진이의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를 노려보던 그 표정, 서류 봉투를 꺼내던 그 순간들이 생생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민수야, 왜? 엄마, 유진이가 어제 밤새 울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한테 너무 무례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한숨이 나왔어요. 유진이가 민수를 다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유진이가 연기하는 거야. 엄마, 유진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진심으로 어머니 걱정하는 거라고요. 민수야, 엄마, 유진이가 말하는데 요새 노인들 사기당하는 거 정말 많대요. 땅 문서 관리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유진이가 시킨 대로.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그리고. 민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시는 거 어때요? 갑자기 웬 병원? 아니, 그냥. 연세도 있으시니까 건강검진 한번 받으시면 좋잖아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뭔가 수상했어요. 민수야, 너 지금 무슨 꿍꿍이 있지? 아니에요, 엄마. 진짜 건강 걱정돼서요. 제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수요일 어때요? 민수야, 엄마는. 엄마, 제발요. 딱 한 번만 검진 받으세요. 그럼 땅 얘기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거짓말 같았지만 민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수요일에 와. 전화를 끊고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분명 뭔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이정호 법무사님 계세요? 네, 접니다. 박순희 고객님 맞으시죠? 네, 급한 게 있어서요. 위임장 철회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위임장 철회요? 혹시 누가 위임장 요구했나요? 아니요, 아직은 아닌데. 미리 막아두고 싶어서요. 아, 현명하신 결정입니다. 지금 당장 공증 사무실 가서 위임 거부 및 철회 의사 공증을 받으세요. 그럼 누가 위임장을 위조해도 무효가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네, 읍내 공증 사무실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가세요. 서둘러 준비하고 읍내로 갔습니다. 공증 사무실에 들어서니 중년 여자가 맞아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위임 철회 공증 받으러 왔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공증인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제 의사를 물었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모든 위임을 거부하고 철회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위임에 대해서도요? 네, 특히 부동산이요. 공증서가 나왔습니다. 손에 쥐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읍내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였죠. 인지능력 검사받고 싶은데요. 접수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보호자 동반 안 하셔도 돼요? 네, 혼자 왔어요.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고 간단한 테스트를 했죠. 날짜 맞히기, 계산하기, 그림 기억하기 같은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결과는 아주 정상이세요.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 없어요. 진단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발급해 드릴게요. 진단서를 받아들고 나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이제 유진이가 뭐라고 하든 제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신탁회사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김성민 부장님 계세요? 네, 박순희 고객님. 무슨 일이세요? 신탁 절차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언제 가능할까요? 서류 준비되셨으면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갈게요. 네, 내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에는 위임 철회 공증서와 인지능력 진단서가 들어 있었죠. 이제 준비는 끝났어. 수요일이 왔습니다. 민수가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혼자 왔더군요. 엄마, 유진이는 입덧 때문에 못 왔어요. 그래, 괜찮아. 병원 가요, 엄마. 제가 예약해뒀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읍내를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가더군요. 민수야, 병원이 이쪽이었어? 아, 좋은 병원 있어서요. 조금 멀어도 괜찮죠? 수상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30분쯤 가니 생소한 동네가 나왔습니다. 민수가 차를 세운 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여기 어디야? 엄마, 잠깐만요. 병원 가기 전에 들를 데가 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디? 공증 사무실이요. 역시나였어요. 공증 사무실은 왜? 엄마, 어차피 서류 정리해야 하잖아요. 빨리 끝내요. 금방이에요. 민수야, 엄마는 안 돼. 엄마, 왜 이러세요? 유진이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요.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급해 보였어요. 민수야. 제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미 다 준비했어. 뭐요? 위임 철회 공증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위임 철회 공증서야. 엄마가 누구한테도 위임 안 한다는 거. 민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왜 이런 걸?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인지능력 진단서도 꺼냈습니다. 엄마 정신 멀쩡하다는 진단서야. 혹시라도 내가 엄마 정신 이상하다고 할까봐. 엄마, 저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민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유진이를 못 믿는 거지. 유진이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 알아. 근데 유진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엄마 도장 받아오라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를 위한 거라고. 유진이가 울면서 부탁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그리고 공증 사무실 가자고 했지? 병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민수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바보가 아니야.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신탁 계약서야. 내일 계약할 거야. 신탁이요? 응, 엄마 땅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야. 그럼 아무도 못 건드려.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민수야, 제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 인생도 중요해.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 엄마, 그리고 엄마가 죽고 나면 손주한테 줄 거야. 조건부로. 유진이 마음대로 못 쓰게. 민수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이 말만 듣고. 알아, 민수야. 넌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야. 차 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울었고 저는 그냥 창밖을 봤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너는 유진이한테 돌아가. 엄마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해. 그럼 유진이가 뭐? 화낼 것 같은데요. 그럼 그게 유진이 본 모습이지.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말없이 운전했어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민수가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개운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신탁 계약을 하면 더 이상 아무도 제 땅을 건드릴 수 없었죠.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 말했어요. 충남 서천군 일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내일 공식 발표됩니다. 드디어 내일이었어요.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져.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어요. 제 삶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빛처럼 제 앞날도 이제 밝아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산업단지 공식 발표일이자 신탁 계약을 맺는 날이었죠. 새벽 6시 TV를 켰습니다. 지역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어요. 충남 서천군 문산면 일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오늘 오전 공식 확정됐습니다. 해당 지역 토지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침을 먹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진한 남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했죠. 거울을 보니 당당해 보였습니다. 신탁회사 약속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곳을 더 들러야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하니 이정우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박순희 고객님, 오늘이 그날이시죠? 네, 선생님. 부탁드린 대로. 걱정 마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괜찮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함께 신탁회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변호사님이 말했죠.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땅값이 벌써 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렇군요. 현명하신 결정이었어요. 미리 신탁해 두시면 아무도 손댈 수 없으니까. 신탁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김성민 부장이 서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순희 고객님, 그리고 이정우 변호사입니다. 고객 대리인으로 동행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무시했죠.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유진이었습니다. 역시 무시했어요. 고객님, 전화 받으셔도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계약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뒤에 민수도 따라왔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겠니? 계약하는 중이야. 안 돼요. 그 계약하시면 안 돼요. 유진이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 놔, 유진아. 어머니, 제발이요. 그 땅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거? 언제부터? 아버지가 민수 오빠 위에서 사놓으신 거라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철수는 그런 말 한 적 없었습니다. 유진 씨, 변호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계약 방해하시는 겁니까? 당신 누구세요? 저는 박순희 고객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유진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왜 변호사까지 데려오셨어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6시간을 달려가도 문은 안 열어주더니 내 도장은 열어달라 했니? 유진이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그건 뭐? 입덧 때문이었다고?
근데 땅 얘기 나오니까 달려왔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야, 너도 같이 온 거야? 엄마, 유진이가 울면서 부탁해서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생각은 끝났어. 엄마 결정했어. 유진이가 가방에서 또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보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지금 명예 이전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관리도 편하고. 유진 씨, 변호사님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위임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요. 고객님이 이미 위임 철회 공증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유진이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제가 가방에서 공증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말이야. 엄마가 미리 준비했어.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왜긴, 너희가 너무 빤히 보이더라. 유진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를 사기꾼 취급하시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는 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유진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유진 씨,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사님이 경고했어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닥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유진아. 민수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유진이가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땅은 원래 우리 거라고요. 아파, 유진아. 손 놓으라고. 안 나요. 어머니가 정신 돌아올 때까지 안 나요. 변호사님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폭행과 협박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당장 놓으십시오. 유진이가 깜짝 놀라 손을 놨어요. 녹음? 지금 저를 녹음했다고요? 네, 증거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녹음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아닙니다. 합법입니다. 그리고 고객님 동의하에 진행했고요. 유진이가 당황해서 민수를 봤어요. 오빠, 뭐해요? 어머니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고 해요. 정신이 이상? 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있어. 뭔데요? 인지능력 진단서야. 엄마 정신 멀쩡하다는 의사 소견서. 유진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 언제? 너희가 병원 가자고 하기 전에 미리 받아뒀지. 김성민 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기, 계약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제가 펜을 들었습니다. 안 돼요. 유진이가 소리쳤어요. 그 땅 팔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너희끼리 살면 되잖아. 어머니, 우리 아기 생각은 안 하세요? 손주잖아요. 손주? 제가 웃었어요. 손주 얼굴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그건 손주 위에서 딱 남겨놨어. 신탁 계약서에 조건부 수익자로 넣었거든. 유진이 눈이 번뜩였어요. 그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손주가 성인 되면 직접 받는 거야. 너희는 손도 못 대. 뭐라고요? 학자금으로 쓰라고 조건 걸어뒀어. 너희 마음대로 못 써. 유진이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시는 거예요? 바보는 무슨, 똑똑한 것들. 서명을 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안 돼. 안 돼요. 유진이가 달려들려고 했지만 변호사님이 막았습니다. 유진 씨, 지금 계약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웃기네요. 저희가 피해자라고요. 피해자? 변호사님이 코웃음 쳤어요. 무슨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저희는 유진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일어섰죠. 자, 이제 끝났어. 유진아, 민수야. 돌아가.
엄마.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 인생도 소중해. 엄마가 저를 사랑하면 이렇게 못해요.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사랑하니까 손주 몫은 남겨뒀잖아. 그걸로 만족해. 만족해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되면 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와 유진이가 따라왔죠. 어머니, 어머니. 유진이가 계속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주차장에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요?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신 분은 처음 봤어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거죠. 차에 올라타는데 유진이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요.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뭐?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 얘기 좀 들어요. 들을 얘기 없어.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완전히 남처럼 지내실 거예요? 남? 아니지. 너희는 여전히 내 아들, 며느리야. 다만 내 재산은 손대지 말라는 거지. 어머니. 그리고 유진아. 네. 다음엔 문 열어줄래? 엄마가 또 6시간 걸려가면. 유진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민수가 유진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마음이 묘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쓸쓸했죠. 고객님, 괜찮으세요?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게 맞는 거죠? 당연합니다. 본인 재산 지키는 건 당연한 권리예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 안에 모든 서류 사본 들어있어요. 잘 보관하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네.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류를 펼쳐봤어요. 신탁계약서, 위임 철회 공증서, 인지능력 진단서, 제 인생을 지킨 무기들이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서천군 산업단지 발표 이후 해당 지역 토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500평이면 최소 5억이었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겼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불래 언니였습니다. 순이 언니, 대박났네. 뉴스 봤어? 응, 봤어. 언니 땅 거기 맞지? 완전 대박이잖아. 그러게. 근데 언니, 아들한테 빼앗기지 않게 조심해. 요새 그런 경우 많대. 걱정 마, 언니. 나 다 준비했어. 정말? 어떻게?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먼저 땅을 팔았습니다. 신탁회사를 통해 정당한 가격을 받았죠. 평당 120만 원, 총 6억이었어요.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읍내에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20평짜리였지만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큰 집을 관리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1억 원은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했습니다. 박철수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요. 남편이 살아생전 늘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여보, 우리도 여유 생기면 어려운 아이들 도와야 하오. 이제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나머지 돈은 신탁으로 묶어뒀습니다. 제 노후 생활비로 매달 일정 금액씩 받고
남은 돈은 손주가 20살 되면 학자금으로 쓰게요. 유진이가 건드릴 수 없게 단단히 조건을 걸어뒀죠.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불래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이 언니, 여기 정말 좋네. 그치? 엘리베이터도 있고 난방도 잘 돼. 근데 언니, 민수는 연락 없어? 가끔 와. 혼자. 유진이는? 안 와. 뭐 상관없어. 사실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처럼 편해졌습니다. 다만 유진이 얘기는 꺼내지 않았죠.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왔을 때였어요. 엄마, 유진이가 사과하고 싶대요. 그래. 진심이에요. 정말 반성했어요. 그럼 직접 오라고 해. 정말요? 엄마가 만나주실 거예요? 응, 만나주지.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요? 다신 엄마 재산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해. 그리고요? 손주 얼굴 보여줘. 엄마도 할머니야.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 꼭 데려올게요. 일주일 후 유진이가 왔습니다. 배가 제법 불러 있었어요. 어머니, 문 앞에서 머뭇거리는 유진이를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들어와. 네. 거실에 앉은 유진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응. 욕심이 과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줬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정말요? 응, 다만 실망했을 뿐이지. 어머니, 근데 이제 괜찮아. 너도 반성했고 엄마도 선 그었으니까. 네, 어머니. 다신 그런 욕심 안 부릴게요. 좋아. 그럼 이제 우리 손주 얘기나 하자. 유진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남자예요, 어머니. 건강하대요. 그래. 이름은 지었어? 민준이요. 박민준.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 그날 이후로 유진이도 가끔 왔어요. 예전처럼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예의는 지켰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에 달려갔어요. 어머니, 민수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손주 보러 왔어. 신생아실 앞에서 민준이를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우시면 어떡해요. 행복해서 그래. 작고 빨간 얼굴의 민준이. 제 피를 이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자란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유진이한테 재산을 빼앗겼다면 이 아이는 제대로 된 학자금도 못 받았을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왔어요.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분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상추도 키우고 고추도 심었죠.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졌어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평상에 앉아 수다를 떨었습니다. 순희 씨, 참 잘 사시네요. 그죠?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청국장을 끓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밀봉 용기에 담아 이웃집에 돌렸죠. 순희 씨, 이거 너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또 만들 테니까. 예전엔 6시간 걸려 아들 집까지 가져갔던 청국장. 이제는 바로 옆집에 나눠주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민수가 민준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우리 민준이. 민준이를 안아보니 포근했어요. 아기 특유의 냄새가 좋았습니다. 엄마, 청국장 냄새 나는데요? 응, 끓였어. 우와, 저 먹고 싶어요. 그럼 먹고 가. 많이 해놨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가 청국장을 떠먹으며 말했어요. 역시 엄마 청국장이 최고예요. 그치?
그때 문 안 열어줘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다 준비하셨어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지 뭐.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유진이도 많이 변했고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이 되어 민수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삶이었어요. 빗속에서 문전박대당하던 그날 저는 무너질 뻔했죠.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섰어요. 싸웠고 이겼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상추를 땄어요. 신선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마웠어요.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민수. 미소가 지어졌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하지만 문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직접 말해주면 되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문이 닫히면 길이 보이더라. 그날 닫힌 문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할머니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박순이었습니다. 70살의 당당한 박순이. 제 인생의 문은 이제 제가 열고 닫았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됐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제 인생의 주인은 바로 저라는 것을. 눈을 감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그렇게 첫날 밤은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새벽이 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당당하게 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문은 내가 연다. 그 문 너머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죠. 더 이상 닫힌 문 앞에서 울지 않을 거예요. 대신 새로운 문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70살 박순이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